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4일 정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뽀글이 FTX의 창시자죠. 샘 뱅크먼이 지금 빗썸 인수를 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사실은 뭐 실사를 마쳤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뭐 빠그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사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TX가 빗썸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사실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코인이 과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임팩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뱅크먼이 이제 세상을 지금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뻗쳐나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뽀글이가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더 많이 모으는지 유대인들끼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번에 기사가 나가지고 지금 뭐 빗썸 매각가 4조에 FTX 실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 뭐 FTX 김현장 통해 실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실제로 실사를 했던 것 같아요. 빗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빗썸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 크립토가 불장이 오기 전에는 5천억에도 팔린다 말린다 이러다가 지금 빠그라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4조 원까지 올라가게 됐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뭐 원래 그 시장에서 밸류는 아마 1조에서 2조 정도 될 거예요, 빗썸이. 근데 이제 M&A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고 또 FTX가 있기 때문에 빗썸이랑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4조 원에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뭐 인수자금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도 상한가를 치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뽀글이가 샘 뱅크먼이 그러니까 FTX를 가지고 뭐 FTX도 있고 FTX US, FTX 그다음에 알라메다 리서치 이거는 이제 투자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그 C파이, D파이, 지갑,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1 이런 코인들,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이번 하락장에 모두 다 지금 다 투자를 하면서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생태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뽀글이 같은 애들은 자기들의 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하락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빗썸 인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지금 이제 요걸 보면 굉장히 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베스트드인 이제 FTX에서 직접 인베스트한 건데 이 니어 프로토콜이 있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니어는 뭐 얘네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에토스 랩스라고 해서 에토스가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 DM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 페이스북에서 원래 코인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브라가 DM이 되고 DM이 이제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에토스나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졌거든요. 근데 에토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하겠다, 모놀리틱 블록체인으로서 확장성을 굉장히 블록체인의 성능을 그러니까 향상시켜가지고 이거 확장성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건데, 이건 아마 하반기에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GM 애들이 쪼개져가지고 나온 코인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이 에토스 같은 경우는 FTX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1,900억 원 정도 이제 시리즈 A를 모집을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이 에토스가 나오는 코인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는 이걸 무조건 모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니어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앙화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솔라나에 있는 덱스도 얘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럼이죠.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아우르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단 하나도 안 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체계를 구축을 했고, C파이, D파이, 인프라, 지갑, 그다음에 덱스, 중앙화 거래소, 한국에 있는 거래소 이런 것들을 다 이번 하락장에 이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확장을 시켜나가는 이유 중에 왜 그런 빗썸이냐 이런 것들에도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크립토 시장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2017년도 불장에서는 코리아라 그러면 사실 진짜 엄청났습니다. 코리아가 원화 거래죠. 원화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전 세계 거래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업비트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 건 뭐냐면 다른 거래소들은 다 선물 거래가 있거든요. 마진 선물 거래가 있는 그런 거래소들인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이제 현물 거래로만 이만큼의 거래대금을 일으키고 있고, 빗썸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거래대금을 대부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뭐 한 10분의 1,
뭐 적을 때는 뭐 2분의 1, 4분의 1 됐었는데 지금 아마 10분의 1 정도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거래 대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물로서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콩즈 요즘에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메타콩즈도 사실은 지금 이더리움으로 갔지만 클레이튼 생태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픈시에서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일으켰었고 거래량도 엄청났었고 또 실제로 한 개당 그게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렇게 한국인들이 만들고 한국인이 투자하는 것들이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고 한국의 이제 시장 자체를 본 거예요. 사실은 한국인들이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규모가. 그러니까 선물 거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에 많이 임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런 그 빠르고 또 사실은 투기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FTX와 이 빅썸이 상호 M&A가 된다고 하면은 시너지가 저는 굉장할 거다라고 봐요. 예전에 김병건 회장이 인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FTX가 인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FTX가 투자한 코인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들과 이번에 이제 빗썸 인수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들은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거래소를 보면은 빗썸이 다른 뭐 글로벌 거래소에 비해서 현물만 거래하는데도 그 거래 대금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X에서도 빗썸에 대한 인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고요. 한국에 있는 크립토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크립토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시장 자체가 크립토를 받아들이는 NFT나 그냥 거래나 현물, 선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고 그 크기 때문에 그 글로벌에서 큰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FTX가 빗썸을 인수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컨실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빠져나갔거든요. 신한은행이 빠져나간 건 사람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의외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아까 샘 뱅크머니 그 뽀글이가 가지고 있는 3대 축 중에 하나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알라메다 리서치인데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컨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클레이튼의 뽀글이가 들어와가지고 노드를 클레이튼의 그 블록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생태계가 NFT가 이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를 이제 빼앗기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립토에서 영향력이 있고 하락장에서 크립토 월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뽀글이가 클레이튼에 관심을 갖고 노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드의 생태계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블록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빗썸에서 보면은 지금 빗썸에서 이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때 클레이튼은 늘 상위에 있어요. 빗썸에서 여러분들께서 클레이튼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비이상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딱딱딱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은 FTX가 인수를 하면은 클레이튼이 수혜를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코인들의 투자는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절대 아니고요. 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흐름을 봤을 때 클레이튼이 이후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지만 거래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FTX가 인수를 하면은 아까 거버넌스 컨실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빗썸에는 거래대금이 클레이튼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레이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떤가. 이거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요. 그때 알라메다 리서치가 거버넌스 컨실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을 뭔가 하락했다라고 느꼈을 때 조금씩 모아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10%만 벌어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토스는 하반기에 이제 모놀로틱 블록체인으로서 확장성을 해결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FTX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벤처 캐피털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감기가 오면은 이제 불장이 왔을 때 이 확장성 논란은 분명히 또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앱토스는 저희가 하반기에 굉장히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제 영상을 보고 제 구독자분이라고 하면은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꼭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인수를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규제기관들이 허락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고
두 번째로는 빗선코리의 지배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거는 예전 자료인데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오늘 이제 상한가 비덴트가 여기에 영향을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뽀글이가 빗썸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최근에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FTX가 이제 빗썸을 인수하기까지는 굉장히 아직까지 남은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정보를 추적을 해야 되고 그 추적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결국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결국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